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종목 진단을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잠깐 보니까 김동현 전문가 좀 찾으시는 분들께 있으시네요. 오늘은 개인 사정상 최현재 전문가 한 분이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오늘 머리둘레 순일 듯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자, 그리고 주린이님께서 오늘 뭐 가장 먼저 올려주셨다고요. 종목 진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왠지 토비에 선정해드리겠다는 확언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네, 한전산업. 한전산업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13,000원에 20%. 13,000원이 20%요? 네, 요 원전 관련 기대감으로 들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13,000원이면은 혹시 매수하신 지가 바로 얼마 전일까요? 네, 선거 첫날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13,000원에 20%. 자, 일단은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한데 바로 며칠 전에 16,000원대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약간 혹시 주춤하는 건가? 이 의심이 들어가지고 전화 주신 걸까요? 네, 그냥 언제까지 예. 가져 있어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이 원전 관련주 사실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도 기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아리송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원전 관련주 그중에 한전산업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최현재 전문가님, 한전산업입니다. 13,000원에 20%. 들어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모멘텀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정권도 바뀌고,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그 대선 전서부터 조금 움직였었죠. 예. 움직이고. 일단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네. 지금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매출은 발전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지금 차트를 잠깐만 보시면은요. 예. 지금 한 저점이 9,500원이었는데 한 1월 달에 1월 중순쯤에 거기서 이제 바닥 찍고 쭉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지금 최고 고점이 작년 10월 달에 기록한 18,600원이었는데 예. 저는 일단은 주가는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 전부 다 선반영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주가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중지돼 있는 원전을 다시 가동하면서 다시 매출도 좀 발생할 것이고, 예. 신원전 같은 경우에가 다시 건설된다고 하면은 한전산업은 그걸 매출을 인식은 다 공장이 완공되어진 다음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별개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지보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매출은 바로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단되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면은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작년 10월의 고점은 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해 놓는다는 거는 저도 솔직히 확실치가 않으니까 예. 일단 목표가를 정고점 부근으로 한번 잡아 보시고요. 정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조금 움직임이 좋다. 그러면은 홀딩 해보셔가지고 한 2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보고 만약에 정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주춤한다 그러면은 기대감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물량 차익을 실현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살펴드렸습니다. 시청자님, 한전산업 일단은 전고점,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있었던 고점 18,000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그때 18,000원 그 부근까지 가게 됐을 때 가격이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 좀 주춤거리는지 그때 상황 봐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고점 부근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받습니다. 한전산업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대선 전후로 해서 대선 관련된 앞으로 향후 정권에서 어떤 정책들을 밀어줄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원전입니다. 게다가 또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처음에 대선 이후에 이제 재료 소멸이 아닌가 싶다가도 갑자기 또 솟구쳤기 때문에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전산업 같이 한번 또 원전 전체적인 비율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황금 들판님께서 맛있는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시네요. 자, 윤스님 어서 와요 하시면서 울동네 정육점 사장님이 육사 있다고 전화 왔어요. 오늘은 육사로. 육사가 뭔지 좀 궁금했거든요. 자, 오렌지님께서 바로 확인해 주시네요. 네, 육사심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렌지님께서 지금 성산대교를 가야 되나 서천을 가야 되나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고민일까 싶기도 하네요. 자, 서답게 1년차님 바다가 나을 듯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역시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나 저희는 종목 진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마 JI님께서 지노맨 컴퍼니 바로 요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종목 상담 보내주셨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이 쭉 쏟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로만 신청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종목 상담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36,520원 8%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봄봄님께서도 바로 진단 요청해 주셨네요. 한국가스공사 요청 들어왔습니다. 자, 황금들파님, 창호님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들파님도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진정주린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역시 아까 전에 저희가 토비에 확언이 있었는데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KCC 건설입니다. 자, 매수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KCC 건설 매수 가격이 11,660원. 비중 많지는 않고요. 9%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매수를 하신 지가 좀 제법 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자, 이 종목이 한동안 좀 잠잠했었거든요. 7,000원대까지 1월달, 2월달에 쭉 내려갔다가 어제 장에서 솟구쳤습니다. 어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 오는 11,100원까지 찍었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도 조금 올라와서 1,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매수하신 가격 근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급등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 상승 탄력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자, KCC 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조 전문가님, KCC 건설 어제 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이제부터는 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건설주인데 다른 건설주가 올랐는데 이제 못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후발주자로 좀 오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어제 굉장히 거래량이 급증했죠. 예. 어제 거래량이 한 350만 주 나왔는데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한 15만 주도 안 돼요. 네. 5만 주도 안 되는데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건설주는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좀 있어요. 예. 제가 건설주 항상 말씀드리는데 금리 인상기에는 안 좋다. 물론 안 좋은 거는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대신 분양 리스크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주가 선반영한다고 보면 분양 리스크 있을 것이다. 주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오늘 다 약세를 나타냈어요. 그동안에 오른 거 먼저 올라서 시장 오늘 올랐지만은 좀 쉬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면은 피크아웃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분양이 잘 되면은 다행인데 분양이 안 될 경우 분양 리스크 떠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금융비용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재건축이 이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예.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분양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러면은 수주를 받게 되면은 바로 실적으로 이제 잡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건설주는 그런 것만 좀 따지면은 분양 리스크는 좀 젖혀두면은 지속적으로 조금 실적은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분양 리스크는 당장 올해는 뭐 크게 뭐 염려는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경기도 쪽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분명히 저는 미분양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고 지금 LTV 푼다고 하지만은 대출 많이 받으면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쉽게 다가갈 수도 없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예. 뭐 예전처럼 뭐 영끌해서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뭐 서울은 당분간 안 나올 것입니다. 뭐 서울은 당연히 안 나올 것인데 하지만 서울에 새로 이제 공사를 들어가는 쪽은 분명히 예전에 분양가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구축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질 것이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 주변 시세를 보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뭐 고분양가가 되면은 결국에는 분양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KC건설 지금 11,600원에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11,600원에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있습니다. 당연히 11,6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예. 12,000원은 넘을 것인데 과연 12,950원이 작년 8월의 고점인데 네. 그거는 뚫어낼 수 있을지는 좀 거래량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거래가 굉장히 잘 활발히 돼가지고 그러면 정고 좀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이고 예. 만약 거래가 정고점 부근에서 죽으면은 차익 실현해야 될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절대적으로 11,600원이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KCC 건설만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설주 같이 좀 보세요. 이 KCC가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건데 예.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KCC 건설을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CC 건설 살펴드렸습니다. 확실히 이 종목도 건설 쪽도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좀 묻어나오는 업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건설주들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장 일제히 장이 좀 상승할 때 약간은 좀 소외가 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KCC 건설의 경우에는 어제장에 급등을 했었고 오늘장에 연속적인 상승이 좀 나왔죠. 자,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거의 부근까지 왔습니다. 자, 일단은 손실 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전고점 부근인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고점 돌파가 쉽사리 나올지는 거래량을 좀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건설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주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KCC 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시 또 유튜브 종목 진단 올려주신 거 잠깐 좀 볼까요? 자,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김종민님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시면서 수젠텍 올려주셨네요. 수젠텍 2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실이 좀 많이 나 계시고 그리고 또 종목 진단 올라온 게 배짱이님께서 보내주신 포인트 모바일 이 종목도 있네요. 자, 그런데 반면에 포인트 모바일의 경우에는 좀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엇갈리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진정주리님 방금 전에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렸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하트 뿅뿅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또 계속 다음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HK 이노엠. HK 이노엔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예, 75,000원에 12%. 75,000원에 12%요. 예, 아이고, 좀 예.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아니 75,000원이면 이거 고생 좀 많이 하셨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갖고 제가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몰라갖고 덤볐어요. 아하. 자, 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아주. HK 이노에 초반에 예. 상장하고 주가 좀 높았을 때 들어가셨는데 이게 지난 1월 말쯤에 4만 원 아래까지 내려와가지고 정말 마음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니까 말이에요. 예.
제가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못 모르고 덤볐어요. 그냥 아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일단은 그 저점을 지나 오셨으니까 일단 고생하셨고, 38,250원까지 찍고 나서 일단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모습인데, 45,000원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건 역시나 이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난 혹시 회사가 부실하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갖고. 걱정 진짜 많으셨겠어요. 예. 자, 그러면, HK 이노엔 이 종목,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인지 손실 얼마나 좀 줄일 수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K 이노엔입니다. 이거 75,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이 38,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HK 이노엔 주가 빠진 거는 네. 컨디션 매출도 안 좋았고 뭐 지금 결국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그렇죠. 다 같이 뭐 술 마실 일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숙취 해소제인 컨디션 매출이 당연히 떨어졌고 맞아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은 이제 당분간 이제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제는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히 이제 풀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렇죠. 지금 이제 24시간 영업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주류 매출 늘어나면서 숙취 해소제인 컨디션 매출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역시 지금 K캡이라고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 HK 이노에 그게 이제 중국 진출에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승인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K캡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원예 처방 실적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도 초반에 상반기에 이제 처음에 약이 나왔는데 빠른 시간 안에 1,000억 원이 돌파하면서 뭐 지금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예.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은 같은 치료제인 일본의 다케캡이라고 있어요. 그거와 이제 좀 경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서로 좀 비교한 결과 다케캡에 비해서 약효가 빠르게 잘 나타나고 있고 유지가 더 잘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진출할 예정이고요. K캡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HK노에는 컨디션 매출 회복, 그다음에 K캡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결국엔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너무 근데 고점에서 하셨죠? 네. 뭐 지금 기다리셔야죠.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오전 방송에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아. 일주일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저는 뭐 좀 더 갈 것이라고 보고 추천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뭐 주가 그래도 뭐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좀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어가지고 예. 저는 좀 기다리시면은 뭐 본전은 근처에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는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도 지금 흑자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 좀 가지고 계시면은 손실폭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거 회사가 이거 망하면 어떠나 이거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보유 쭉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더 매수 조금 더 할까요? 추가 매수도 추가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괜찮습니까? 예, 지금 좋아요. 이거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너무 이제 비중을 예. 뭐 한정가에 50% 이상은 좀 그렇고 한 30% 정도, 30-40% 정도까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청자님 여력에 따라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비중 일정 부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끌고 가시면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도달하는 거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나 회사가 풀이 날까봐 걱정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 예, 갖고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야, 이 HK 이노엔 정말 높은 주가에 들어가셔서 정말 지금 전화를 밝게 받아주셨지만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그래도 의견이 좀 나와 있네요. 보유를 좀 해보신다면 손실을 많이 만회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HK 이노엔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진정주리님께서 아까 전에 해주신 말, 종민님을 또 반겨주고 계시고, 황금들판님께서 오잉 하셨는데 제가 오잉이네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종목 진단은 다양한 루트로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올려주시고요. 따르릉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 이 점도 꼭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종목 진단 계속 기다리면서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부자 되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이 부자 되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자, 이번에 갖고 계신 종목 이수학입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이수학은 1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제법 갖고 계시네요. 30% 비중입니다. 사연을 잠깐 좀 읽어드릴 텐데 13,100원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너무 힘드네요. 손절해야 되는지 매수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지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손실의 폭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추세적으로 주가가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이 종목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해 한 9월쯤에 고점 나왔던 게 18,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 이후로 현재 1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보유를 하다 보면 손실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수학 가지고 계시는데요.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1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입니까? 이수화학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이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굉장히 다 안 좋았어요. 예. 그러나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다 나온 상태라고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유가가 앞으로 좀 안정될 것이라고 보면은 예. 석유화학 업체들의 주가는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다지고 있는 국면이다. 좀 NCC 계열인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쪽으로는 반등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예. 지금 이수학은 아무래도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예. 지금 이 선을 지금 깨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 하단을. 뭐 굳이 뭐 깨더라도 뭐 저가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은 뭐 차트를 분석하자면 굳이 그런데 저는 점진적인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 안정되면은 지금의 석유화학 마진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지금 최악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마진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수익성 개선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기업 실적 모멘텀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결산을 했죠. 1조 7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800억 정도 했는데 예.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아쉽죠. 아쉽기는 아쉬운데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 하지만 뭐 다른 석유화학 업체들이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은 뭐 그래도 진짜 주가 바닥 국면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16,000원입니까? 16,000원이네요. 16,000원. 16,000원은 한 번 갈 거는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다른 NCC 계열의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대한유화, 뭐 아니면 MB 라텍스 쪽인 금호석유화 이런 대장주들이 좀 먼저 좀 움직여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 주가가 강하게 가면은 이수화학도 16,000원 쉽게 뚫어가지고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론 경기 민감주니까 중국 쪽의 수요가 조금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중국 쪽은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지준율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는 있는데 앞으로는 또 지준율 인하를 또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5%로 지금 잡았는데, 네. 물론 글로벌 IB들은 다 5% 미만으로 지금 잡았죠. 그러면 그만큼은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건데, 중국 경제는 대신 한번 자기네들이 목표치를 잡으면 대부분 다 달성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예전만큼 6, 7%는 중국 경제는 뭐 성장을 못하겠는 것은 이제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본다면 화학업체들도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전방산업의 지금 수요는 올해도 전망은 안 좋아요. 하지만 일단 가이던스를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괜찮으면은 바로 주가는 어떻게 보면 바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화학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홀딩 하시고요. 한 17,000원 정도 가면은
물량을 좀 매도를 하시던지 하셔가지고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고 한 반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또 지금까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리스크였죠. 자,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주들도 좀 불안한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본다면 화학업체들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과 함께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말씀을 해주셨네요. 16,000원 이상, 17,000원 뭐 이 정도까지 오게 된다면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그 나머지 물량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부자 대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수화 살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진단 보내드렸습니다. 실시간 채팅창 유튜브 잠깐 보시면 조금 채팅창에 참여해 주시는 빈도가 약간 줄었네요. 여러분, 아직까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끝까지 종목 진단 계속 보내주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올려주실 수가 있고요. 전화 상담도 늘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항상 볼 때마다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닉네임이네요. 자,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도 한번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똥손이 아니라 예술 쪽에 가까운 매매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갖고 계신 종목, 요청해 주신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하이트 진로를 설명해 주셨네요. 자, 매수 가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36,520원입니다.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세요. 8% 이렇게 갖고 계시거든요. 자, 하이트 진로 지금 매수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습니다. 37,250원이거든요. 자, 이게 사실 1월 말까지만 해도 27,800원까지 정말 주가 많이 내려갔던 하이트 진로죠. 자, 그런데 그때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 갖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수익 좀 더 크게 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요. 지금 주가가 상단에서 조금 기간 조정 양상 거치고 있는데 좀 참으셔야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는데 조금 더 큰 수익을 하려면 좀 참으셔야 되고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 당연히 수혜주죠. 지금 소주 가격이 인상되면서 당연히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위드 코로나 되면서 주류 소비량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에 유흥업소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러면서 뭐 많이 매출을 못 올렸고 그럼 예. 하이트 진로도 같이 이제 더불어서 매출이 안 좋아지고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 맥주 세율이 또 인상이 돼요. 그러면 맥주 가격도 또 한번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네.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요. 하이트 진로 역시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아침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항공 여행 카지노 뭐 이쪽뿐만이 아니라 면세 이쪽뿐만이 아니라 화이트 진로도 당연히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요번 올해 실적이 완전히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소주 매출, 맥주 매출, 그다음에 판가 인상이 같이 겹치다 보면은 예.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음식료 업체들이 예. 그러니까 뭐 CJ 제일제당이나 뭐 농심이나 뭐 삼양식품 이쪽으로 소맥이나 대두나 옥수 그쪽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그쪽 업체들은 굉장히 주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주가 많이 빠져다가 요즘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같은 음식료 업종이라도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롯데칠성 이쪽은 좀 그쪽하고는 열애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역시 뭐 하이트 진로나 롯데칠성 뭐 이쪽이고 그 다음이 뭐 CJ 제일제당 뭐 이쪽 판가 인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쪽이라고 좀 본다면은 예. 역시 하이트 진로는 계속적으로 홀딩. 그러면 뭐 목표는 한 4만 원 정도로 좀 더 보시고요. 작년의 고점이 47,000원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작년의 고점을 저는 전체적으로 다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목표치를 4만 원 정도로 둬야 되는데 4만 원에서 좀 더 갈지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예. 본다면은 좀 홀딩하시고
그때 상황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트 진로 살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 연일 폭증하는 단계입니다. 거의 그래도 곧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주류 매출 자체가 점점 높아질 테고, 거기다가 사실 지금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이트 진로 같은 주류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신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의 지난해 고점이 47,000원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36,000원, 7,000원 요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 4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조금 더 늘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보내주신 하이트 진로 살펴드렸습니다. 수익 더 많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다시 한번 또 종목 진단이 역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깐 좀 주춤했다가 종목 진단 스카이님의 JLK 요 종목 왔고요. 자, 그리고 또 유니콘님께서 대원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손실이 많지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는 말씀. 그리고 장대 양봉님의 쇼박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올리브님께서 나노 신소지도 갖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매도는 예술님께서 4만 원이라는 그 진단 내용 듣고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네요.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김종민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수젠텍 보겠습니다. 자,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죠. 매수 가격이 22,200원, 비중은 11.6% 갖고 계신데, 22,000원대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주가가 23,000원까지 갔다가 쭉 밀렸는데 그 부분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15,000원대까지 쭉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좀 볼게요. 자, 전문가님, 수젠텍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 수젠텍인데 주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다시 좀 올라가겠습니까? 역시 기대감을 코로나 매출 때문에 수익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진단 키트 업체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시젠 네. 실적은 엄청 좋은데 주가는 못 간다. 그렇죠. 예. 코로나 관련 이벤트는 끝나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주가는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실적을 유지하느냐가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실적 잘 나와도 반응은 어차피 안 할 것이고 실적이 잘 나오면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반응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 60만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좀 더 늘어나겠죠. 계속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이익은 잘 나올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핵심 키포인트 같아요. 예. 섣불리 저도 예측을 못할 것이고 누구든지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실적에 따라서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따라서 주가가 조금 변동폭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얼마에 사셨다고? 22,200원? 네, 22,200원입니다. 좀 손실폭이 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최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최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 같이 따라붙어 가지고 모멘텀 플레이 하는 거는 찬성하는데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흥분해서 같이 사면은 분명히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아침 방송에서도 너무 강한 종목은 쫓아서 하지 말자. 좀 며칠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진입을 하자.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예.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비관적이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코로나 이후에 기존에 했던 진단키트 쪽이 계속적으로 영속성이 있느냐. 그게 좀 키포인트 같기 때문에. 예. 좀 실적을 지금 저는 대신 주가는 앞으로 좀 횡보하거나 조금 아래쪽으로 조금 기간 조정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11,000원대까지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는 또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 최근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 보면은 차트 보시면은 뭐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이제 선도 업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조금 이제 바닥권 탈피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네. 보시면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젠텍도 같은 흐름으로 좀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어제 랩지노믹스가 상한가 갔잖아요. 어제 랩지노믹스 상한가 간 거는 부상증자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별개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선도 업체인 SD 바이오센서, 시젠, 휴마시스 이쪽의 주가 흐름을 좀 먼저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 주가를 뭐 매도하실지 홀딩하실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셔야 될 건데 저는 22,000원이면 일단 홀딩 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대신 본전 오면 그냥 팔자. 그게 제 관점입니다. 뭐 미련 갖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수제텍 살펴드렸습니다. 보유 관점이긴 합니다만 수익까지 노리실 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수제텍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오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를 꼭 해보자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부터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 종목인데요. 장대 양봉님께서 조금 전에 좀 보내주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쇼박스인데 매수 가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쇼박스의 매수 가격이 5,990원, 비중이 35%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이거 오늘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쇼박스가 오늘 아주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14%대까지 급등하면서 6,160원까지 갔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들어오셨다면 비중을 한 번에 굉장히 많이 잡으신 거고 아니라면은 한동안 좀 고생을 하셨던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장대 양봉님께서 쇼박스의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여쭤보셨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쇼박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5,990원에 35% 이 비중으로 갖고 계시는데 목표 주가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때까지 갔으니까요. 그죠. 쇼바스도 역시 뭐 드라마 콘텐츠 제작 업체이자 영화 배급사지요. 영화 배급사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넓게 본다면 리오프닝 수혜주로 같이 볼 수 있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상영 제한이 걸려 있지만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은 역시 24시간 풀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예. 쇼박스에도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선두주자인 뭐 제이 컨텐츠나 뭐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2등으로 좀 분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OTT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제작 업체들이 좀 구애를 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쇼바스도 저는 괜찮다고는 보고 있는데 오리지널 컨텐츠 드라마를 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주로 하고 있는 데는 뭐 제이 컨텐츠들이 뭐 에이 스토리, 뭐 뉴, 뭐 이 정도인데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예. 뭐이 정도인데 쇼박스는 오히려 영화 쪽에 키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영화가 그다음 뭐 개봉 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은 그렇게 뭐 관람 시간이 늘어나면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로 좀 엮어야 돼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리오프닝 테마가 일시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오프닝 선두주자인 항공, 여행주, 뭐 이런 카지노주, 뭐 면세 뭐 이런 쪽으로 먼저 움직이고 이게 좀 나중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쪽 움직임이 좀 꺾이는 거 보고 그러면 이것도 꺾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매도하자. 이거 지금 컨텐츠주랑 다른 거랑 같이 엮다 보면은 조금 흐름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이 컨텐츠리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주가 체크를 못 했는데 예. 오늘 빠졌죠. 그렇죠. 오늘 빠진 것으로 잠깐 아침에 봤었는데 예. 그래서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극장 관련 CJ 오히려 CGV나 이쪽으로 좀 엮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CJ CGV는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폭 상승했네요. 움직임은 역시 차트 움직임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으면 네. 조금 응용하기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보시면은 약간 조금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예. 이쪽에 CJ, CGV를 조금 벤치마킹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 조금 손실 구간이네요. 예, 그죠? 조금이죠. 조금 예. 이제 손실 구간이니까 좀 가지고 계셔가지고 충분히 이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쇼박스 살펴드렸는데요. 리오프닝으로 크게 봤을 때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좀 수익을 좀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쇼박스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장대 양모님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오늘 시초가가 강했죠. 그리고 네. 뭐 계속적으로 강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조금 시초가 대비 밀려가지고 좀 음봉이 출현했는데 예.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2,800까지는 그래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이 3천억대 전부 다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저는 코스피에서 3천억대 매수한 것보다 오히려 코스닥 3천억대 매수가 좀 의미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 증시가 오늘 안 좋으면은 외국인들은 한 템포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선물 쪽에서 좀 받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2천억, 3천억씩 코스닥에서 좀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면은 시장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시장 조정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해야 된다. 보유 종목 섣부르게 지금 매도하지 말자는 좀 관점이고요. 예. 지금 손실 구간이더라도 분명히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섹터별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관심주는 IT, 그다음에 리오프닝, 그다음에 유가 하락 관련주, 수혜주인 역시 화학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바닥 탈출했으니까 제약바이오 계속적으로 관심 보여야 되는데 실적 나오는 것만 보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 안 나오는 거 같은 신약 계열인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관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메지온의 유데나필은 메지온 자체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예. 뭐 급락을 하고 지금 반등 국면에 조금 오고 있는데 조금 상반되는 개념으로 좀 바라보자.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받쳐주려면은 결국엔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 실적 나오는 것만 보자.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장 조정 시에는 적은 매수 관점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